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11장 분자 간의 힘과 액체, 고체를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일반화학 전체에서 11장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11장인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화학이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죠. 물질의 구조 파트랑 물질의 변화 파트인데, 그럼 11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예, 사실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닙니다. 바로 이 중간쯤에 있는 곁가지예요. 예, 이 곁가지의 첫 걸음이 어디였나요? 바로 10장 기체였습니다. 기체. 그 다음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분자 간의 힘과 액체 고체고, 그 다음은 이제 12장의 신소재,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13장이 바로 용액이에요. 자,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구조 성질, 또 물질의 변화랑 관련이 없이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가지는 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태.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 용액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어떤 화학적 변화라기보다는 물리적인 변화의 관점이 더 큽니다. 자, 왜 여기서 맨 처음에 기체가 나왔을까요? 사실 기체가 제일 간단하거든요. 왜냐면 기체는 굉장히 무질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무질서하기 때문에 기체는 몇 가지 변수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압력, 부피, 온도, 몰수, 이런 몇 가지 변수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계이기 때문에 기체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분자 간의 힘과 액체 고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기체 맨 마지막에 우리가 뭘 공부했었나요? 반데르발스 식을 공부했었죠. 중성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 그걸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힘들이 이제 모여서 뭉쳐가지고 분자들이 뭉쳐서 액체나 고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13장에서는 용액이에요. 예. 보통 수용액입니다. 그래서 용액의 여러 가지 농도, 정의, 그리고 농도 환산, 그리고 이제 용액이 갖는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들이 있어요. 바로 총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용액을 공부하는 또 다른 목적은 우리가 이 이후에 공부하는 변화 파트가 전부 용액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수용액. 뭐 산염기평형, 침전평형, 산화환원, 그런 애들 전부 수용액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용액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11장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학 전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11장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11장에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겁니다. 제목 그대로. 분자 간의 힘이라는 게 뭐고, 왜 작용하고, 그 힘에 의해서 액체도 만들어지고 고체도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서로 변화가 될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체랑 액체랑 고체가 뭐냐, 도대체 왜 왔다 갔다 변하고 왜 어떤 특정 물질이 특정 상황에서 기체나 액체나 고체로 존재하냐, 이거죠. 자, 간단히 보면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분자 간의 힘, 분자 간의 힘과 또 하나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예요. 요 두 가지 요소의 경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변화가. 만약에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분자 간의 힘보다 훨씬 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뭘로 존재할까요? 당연히 분자 간의 힘을 다 뿌리치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기체가 됩니다. 기체. 반대로 분자의 운동 에너지보다 분자 간의 힘이 훨씬 세다. 그럼 뭘로 존재할까요? 그렇죠. 바로 고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중간 어디면은 액체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요소의 경쟁으로 상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그걸 간단히 보고,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분자 간의 힘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척도는 절대 온도였으니까 별로 볼 게 없고요. 이제 분자 간의 힘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분자는 왜 그런 형태의 분자 간의 힘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뭐 이중물자 힘도 있고요. 수소결합도 있고요. 뭐 반데르발스 힘, 런던 힘,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자 간의 인력이 더 셀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분자 간의 힘을 통해서 뭉친 액체를 공부를 하는 거죠. 액체의 성질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뭐
액체에 가는 표면 장력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건데 전부 액체 분자 사이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점성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4부터는 상변화를 공부하는데요. 상변화라는 것은 특정 물질이 특정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가 서로 바뀌는 현상, 그걸 상변화라고 합니다. 자, 상변화를 하는 그 첫걸음이 바로 증기압이에요. 예, 증기압은 중요합니다. 증기압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분자 간 인력의 척도거든요. 예, 증기압은 분자 간 인력의 척도고 나중에 보시면 상평형 그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의 끓는 점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첫걸음이 돼요. 자, 그리고 드디어 나오는 게 이제 11.6 상평형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평형 그림. 왜냐면 상평형 그림만 잘 알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의 뭐 상변화라든가 분자 간의 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상평형 그림이라는 것은 이 상변화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 아까는 이제 분자 간의 힘과 인력이라고 했는데 어떤 더 거시적인 요소는 압력과 온도입니다. 압력과 온도. 그러니까 어떤 압력과 어떤 온도냐에 따라서 그 특정 물질이 가지는 상이 다른데 이제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림을 상평형 그림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체 그 전 챕터에서 봤죠? 액체 지금 봤죠? 드디어 고체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고체는 뭐 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격자를 이루고 딱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쌓여서 어떤 형태의 고체를 형성하는가 뭐 그런 것들만 몇 가지 보면 됩니다. 결정 구조 같은 거 몇 개 보면 되고요. 11.8 고체 결합은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고체들이 사실은 다양한 분자 간의 힘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어떤 금속 결합도 있고요. 이온 결합성 고체도 있고 분자 결합성 고체도 있고 아니면 공유 결합성 고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체들이 각각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